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인 여교수가 남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USC가 올 가을 학기 신입생부터는 연소득 $80,000 이하 가정에 학비를 전액 무상 제공합니다. 치솟는 렌트비로 가중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LA시가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도록 주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주택 매매 건수와 주택 중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세금 보고철을 맞아 미주에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제2원 비자 인턴들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폭이 주요국보다 큰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인 교수가 남편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 디모인 경찰은 어제 41살의 박고은 심슨 칼리지 교수를 1급 살인 그리고 1급 납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웨스트 디모인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졌으며 박 씨는 남편인 박성우 씨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입을 옷으로 막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결박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숨겨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인과 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현재 댈러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500만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오는 28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심슨 칼리지에 임용됐으며 현재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USC 대학이 연소득 $80,000 이하 가정에 학비를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또 해당 가정의 홈 에퀴티는 학비 보조금 계산 시 자산으로 감안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정책은 올 가을 학기와 내년 봄 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USC는 신입생 3분의 1이 새 정책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USC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보조 액수를 연간 $30,000,000 정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렌트비로 가중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LA시가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도록 주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데이빌 류 LA 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치솟는 렌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렌트비에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세입자들은 모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하자는 결의안이 19일 LA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세금 공제 혜택을 규정하는 가주의회에 신속한 조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빌 류 LA 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세입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저소득층 일부에 국한시키지 말고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에 지출하는 세입자 모두에게로 확대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 한도도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법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캘리포니아 스테이트한테로 이 법을 만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LA시에서 우리 렌털들이 도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우리 LA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테이트 거버먼트한테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현재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세입자 텍스 크레딧에 따르면 연소득 $40,078 미만인 세입자는 연 $60의 세입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 연소득 $8156 미만이면 $120의 세입자 공제 혜택을 받도록 돼 있어 혜택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1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LA 시내 가구 중 64%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주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세입자들에게는 $60라는 미미한 액수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을 mortgage 내시고 그러면은 그 tax break이 너무나 많아요. 인센티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렌트하는 분들도 tax credit 좀 tax benefit은 필요하다.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이 가족이 인컴이 30%보다 if you spend more than 30% of your total income on rent, 그러면은 you should qualify for this tax. And also this tax credit should be higher. 남가주에서는 렌트비가 연 5%씩 인상되는 추세여서 세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주택 매매 건수와 주택 중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주택 매매 건수는 22.3%가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주택 중간가는 61만 7천여 달러로 전달과 비교하면 3.7%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는 23.7%가 하락했으며 주택 중간가는 85만 5천 달러로 전달보다 2%가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57만 5천여 달러로 전달과 비교하면 6.5%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주의 주택시장도 중국 우한에서 비롯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세금보고철을 맞아서 미주에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제2원 비자 인턴들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수빈 기자입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2달째 남지 않았습니다. 매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구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세금보고입니다. 제1 비자 스폰서 기관인 ICC 측에 따르면 제1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많은 한인 인턴들이 한국과의 다른 세금보고 형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시즌이기도 해요. 저희가 입국하기 전이나 입국한 후에 핸드북이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인턴분들이 미국에서 세금 관련돼서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또 이 시즌이 되면 다시 또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미국의 세금보고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진행돼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운 내 회계사 사무실에 따르면 제1 비자 인턴의 경우 미국 입국 시기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 세금 보고할 경우 본인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구분을 확실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미주에서의 거주 날짜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1년 365일의 반에 해당하는 183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최근 간편함으로 터보택스를 이용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면 taxback.com 혹은 스프린텍스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 신고에 관련돼서 본인이 누락을 했거나 잘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IRS에서 레터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결국 문제가 돼서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나 미국 비자를 다시 취득을 하고 싶으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1 비자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아 확실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년에 일을 하셨어. 그리고 2019년에 돌아가셨어. 근데 보고는 2020년에 해. 그러다 보니까 보고를 잊어버릴 수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제1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은 내 세금 보고는 어떡하지? 만일 환불이 오면 그 돈을 어디로 받도록 하지? 이런 거는 사전에 고려하고 의논하고 그런 게 좋겠죠. 올 세금 보고 신청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56만 7천 건으로 전달보다 3.6%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9.2%가 증가한 155만 1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3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첫 해인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자가 40% 증가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마감된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신청에 캘리포니아 주민 41만 8천여 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41.2%가 늘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노숙자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텐트가 전소되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지난 17일 밤 팔가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 교차로 인근 한 노숙자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숙자 텐트가 잿더미가 되고 노숙자 텐트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한 주민의 차량이 타 크게 파손됐습니다. 소방국은 추운 날씨로 인해 노숙자가 불을 피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선거 캠프가 이른바 유급 SNS 지원 부대를 꾸리고 있습니다. SNS 지원 부대가 자신들의 SNS 계정에 블룸버그 전 시장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또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캠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일단 500명 이상을 모은 뒤 14개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투스데이 전에 공식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 지원 부대에는 개인당 월 2,500달러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의 플라스틱백 퇴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 업소들의 플라스틱백 사용은 3월 1일 전면 중단되는데 이날부터 판매세를 내는 주내 모든 업소들은 일회용 플라스틱백 대신 종이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들도 쇼핑 물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 쇼핑백을 미리 준비하거나 각 업소에 구비된 유료 종이백 또는 쇼핑백을 구입해 사용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해왔던 한인단체들이 다음 달 워싱턴에 결집합니다. 이들은 3월 15일부터 17일에 연방의회 방문, 백악관 앞 집회와 행진, 한반도 평화토론회 등 2020 한국전쟁 종식 한반도 평화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평화연대단체인 코리아 피스나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합니다. 오는 4월 한국 21대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4,484명의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16% 늘어난 것입니다. 시애틀 유명 관광지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있는 허름한 필리핀식 식당이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해 화제입니다. 제임스 비어드 재단은 시애틀 오리엔탈 마트에 아메리카 클래식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우 18자리를 갖추고 있는 오리엔탈 마트는 정해진 메뉴가 없이 그날 요리사의 마음에 따라 대여섯 개의 다른 아이템으로 메뉴가 짜여집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의 즈음에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에 걸맞는 새로운 한국 사회 탄생을 기원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액을 미화로 환산하면 약 1,100만 달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이보다 적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 원이 늘어났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 감독 처벌에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면서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09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에 임연해 삼성그룹이 다스 미국 소송을 부당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이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